앞으로 7번만 월요일이 지나면 2024년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많은 새해 목표 중에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숙제는 다이어트와 금연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금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금연은 니코틴의 중독으로 끊지 못한다고 익히 알고 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가정의학과 이현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금연은 아마 새해 목표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목표로 삼는 단골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흡연자가 결정적으로 담배를 끊기 어려워지는 이유는 뭔가요? 네, 흡연은 마약 중독과 마찬가지로 니코틴 중독인 질환입니다. 담배를 끊을 결심을 하기 힘들어하거나 결심을 해도 끊기 어려운 이유가 니코틴 때문입니다. 흡연을 하면 빠른 시간에 니코틴이 흡수되어 뇌 안에 도파민이 분비되고 이로 인한 만족감 때문에 대부분 담배를 끊기 어려워하는데요. 네. 따라서 금연을 할 때 이제 흡연자가 혼자서 끊기는 쉽지가 않고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코틴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약물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면 담배 맛이 떨어지고 따라서 쉽게 금연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지금 새해가 되고 금연 시도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내가 금연을 성공했다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보통 7일차 금연 담배를 피지 않은 것들을 금연 성공 기준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 뭐 금연 성공에 대한 거는 방법에 따라서 성공률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스스로 금연을 하는 경우 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금연 성공률이 한 5% 미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약물, 특히 뭐 바레니클린이나 니코틴 병합요법 이런 효과가 이제 비슷한데 특히 바레니클린의 이제 1년 금연 성공률은 약 2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네요. 자, 그런데 금연을 하면 우리가 몸이 건강해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언제 나타나나요? 금연을 하기 시작하면 몸에서 바로 변화가 발생합니다. 금연 20분 후에 혈압과 맥박이 낮아지고요. 네. 금연 2주에서 3달 후가 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폐 기능이 좋아집니다. 예. 금연 1년 후가 되면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2분의 1로 감소하고요. 금연 5년 후가 되면 구강암이나 인후암, 그리고 방광암과 같은 암 발생률이 2분의 1로 감소합니다. 그리고 금연 10년 후가 되면 가장 중요한 폐암의 가장 중요한 질환인 폐암의 발생률이 2분의 1로 감소하고 그리고 금연 15년 후가 되면 심근경색의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와 비슷해집니다. 예. 네. 그런데 이런 건강 지표들은 굉장히 좋아지지만 금연을 실천하는 중에 또 금단 현상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네. 금단 증상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증상이 담배를 피우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안과 초조 같은 것들이 이제 동반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증상들이 심한 경우에는 그냥 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따라서 증상에 맞는 대처 방법을 미리 이제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거가 필요합니다. 금연을 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목이 타는 증상이 있으면 차가운 옅은 녹차를 자주 마시는 것들이 도움이 되고 네. 담배를 피우고 싶은 그 느낌이 나타났을 때는 심호흡을 하면서 한 5분 정도 견디면 참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증상들이 참기 힘들 정도로 나타나게 되면 아무래도 약물 치료로 금연을 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금연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예 그냥 오늘부터 한 개 피도 피지 않겠다 이런 분이 있고 천천히 줄여나가겠다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네. 어떤 게 도움이 될까요? 둘 다 가능은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담배를 천천히 줄여서 끊는 방법으로 시도할 때 금연 성공률이 좀 더 낮습니다. 따라서 이제 단번에 끊고 이제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를 권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한 번에 끊는 것이 단연법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금연 약물 치료를 하면서 담배 흡연량을 이제 점차 줄여나가는 이런 과정에 대한 연구 결과도 상당히 긍정적이어서 이 방법은 추천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앞에서 금연할 때 흡연자 혼자서 좀 담배를 끊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금연 클리닉이나 또 금연 캠프 등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까요? 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뭐 금연 클리닉이나 금연 캠프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그 금연 성공률을 보면 한 60에서 한 70% 정도로 보고하기도 와, 합니다. 네. 스스로 금연하는 경우에 금연 성공률이 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비해서 이제 금연 상담을 받는 것만으로도 1.44배, 그리고 니코틴 패치를 사용할 경우는 1.37배, 니코틴 병합요법,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쓰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는 1.93배, 그리고 바레니클린이라는 약물 치료는 2.33배 정도로 금연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네, 말씀드린 금연 클리닉이나 금연 캠프에 참여하면 성공률이 높은 이런 금연 방법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이 금단 증상을 이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서적인 지지를 계속 해줘서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금연을 이제부터라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할까요? 금연을 결심해도 성공하기 어려운 게 많습니다. 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금단 증상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이제 주변에 그 금연을 도와줄 수 있는 주변인의 지지를 이제 구하는 거가 필요하고요. 예. 무엇보다도 적절한 금연 방법을 선택하는 거가 중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금연을 혼자서 노력하는 것보다 다양한 여러 도움을 받는 것들이 조금 필요한데 뭐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한다든지 금연 상담 전화나 병의원에서 처방받는 금연 치료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선택해서 그중에서 나한테 가장 적합한 것들이 어떤 건지를 알아보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이에 대한 정보는 금연 길달잡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네. 있고 또 접근 가능한 거주지 주변 금연 클리닉을 알려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참조해서 본인에게 맞는 금연 방법을 선택하고요. 그래서 금연일을 정하고 금단 증상에 대한 대처법을 익혀서 또 필요한 경우는 약물 복용을 하게 되면 금연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제 이런 금연 시스템의 도움을 받으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금연 서비스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금연 지원 서비스는 금연 상담 전화, 보건소 금연 클리닉, 그리고 금연 치료 지원 사업, 금연 캠프 등이 있는데 네. 금연 상담 전화는 처음에 통화하는 첫 통화 비용 이외에는 무료이고 그리고 보건소 금연 클리닉은 전체가 다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병의원에서 하는 금연 치료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초기에 한두 번의 상담과 약물이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한 30% 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 이것도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때는 돌려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연 캠프에 참여하는 경우는 한 4박 5일 정도 이제 입원하게 해서 금연을 하게 되는 건데 본인 부담금이 한 1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수료했을 경우는 또 돌려받습니다. 네. 따라서 해당 프로그램들을 잘 이수를 하시게 되면 비용 부담이 없는 셈입니다. 예, 네네. 이제 2023년이 약 2달 정도 남았는데요. 금연 새해 결심 아직 지키지 못하신 분들은 이런 금연 클리닉 같은 곳에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가정의학과 이현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